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캐나다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일부에서는 스트래티지 그 메서드가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인베스트먼트,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그리고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 그걸 알아봤고, 어, 2부에서는 어떠한 과정으로 이제 집을 사는지, 그리고 집을 MLS에서 하나를 이제 렌트용 집을 하나를 잡아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 집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3부에서는 그 모기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MLS에서 그 네 번째 이제 컬큘레이터 요게 있어요. 그 이제 요걸 누르시면 그러면은 요 집이 요 가격이라서 그냥 요대로 나온 거예요. 이걸로 대략적인 감을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리뉴얼 리파이낸싱은 뭐 처음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이제 모기지를 새로 받을 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다운 페이먼트는 최소 5%예요. 그 14,950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셔야 이 집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20%를 하게끔 내면은 그 모기지 인슈런스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점이 있죠. 그 모기지 인슈런스 비용을 낸다라는 거는 이제 이 돈이 추가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고, 모기지에서 그 추가가 돼가지고 분할 상납으로 이제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제 총액에서 조금 이제 더 늘어난다. 그리고 이 인슈런스는 이제 제가 만약에 집을 사서 렌트비를 못 낼 경우에 그 이 인슈런스에서 커버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슈런스에서 제 자격 요건을 심사를 합니다. 그게 CMHC랑 게널스예요. 여기 앞으로 이제 다음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이거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인슈런스를 따로 이제 다시 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심사를 한 번 더 받는다. 여기에 그 CMHC랑 게노스에서 통과가 되어야 그 보험 적용이 되어야 그 은행에서 통과를 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게너스랑 CMHC를 왜 보냐? 그 이제 한국으로 치면 주택공사 같은 곳이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모기지에 관한 기준을 설정을 해주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은행들도 그 대출 심사를 하게끔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이 바뀌게끔 되면 그럼 CMHC랑 그 게너스에서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은행도 당연히 바뀌고요. 이제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약간씩 이제 차이를 갖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이제 토탈 모기지 리콰이어트가 29만 5천 불을 받아야지 이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집에서. 그러면 이 29만 9천에 올라온 거를 깎든지 아니면은 내가 대출을 더 받든지 해서 내가 대출을 받는 수 있는 금액이,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 넘어가야지 이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뭐 5년 10년 뭐 이거 뭐 빨리 갚으면 갚을수록 그 모기지를 그 이자로 나가는 돈이 적어지는 건데, 그런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내 돈을 최대한 적게 들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최대한 많은 돈을 빌려서 최대한 많은 집을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뭐 똘똘한 한 채나 뭐 이런 거 말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25년 일단 기본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대략적으로 그 3.5%를 그냥 잡았습니다.
실제로도 이 돈을 갚아 나가는 것도 매달 이제 이렇게 갚아 나가야 되는 거라서 쉽지는 않아요. 만약에 제가 제 소득에서 뭐 세금을 제하고 한 4,000불 정도 받는다. 이러면은 이제 세 전으로는 한 6만 불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이제 대략적으로. 그럼 그 중에 한 4,000불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모기지를 내고 그리고 뭐 생활비 쓰고 그리고 뭐 자동차 할부금이랑 뭐 텍스도 내야 되고요. 이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죠. 그러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죠. 사실.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렌트 목적이라서 이제 그 세입자를 받게끔 되면은 이 방이 6개니까 캘거리에서 이 비용은 훨씬 넘어가죠. 아까 거기 써있기로는 2,700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건 실제로 해봐야 되고 약간씩 이제 좀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이제 덜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텍스가 잡혀 있는 경우 같은 경우 뭐 경매로 올라와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캐시 니디드를 보시면 이게 다운 페이먼트도 만들어야 되는데 모기지 인슈런스 들어가게끔 되면 이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요. 랜드 트랜스퍼 텍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로이얼 피 나가죠. 보통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 그냥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1,000불이라고 써 있는데 좀 더 비쌀 수도 있고 좀 더 저렴할 수도 있는데 비쌀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만약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 집을 팔면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 변호사 한 명을 써도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타이틀 인슈런스 비용도 들어가고요. 이거는 로이얼 변호사랑 할 때 명의에 관한 거예요. 타이틀은 명의예요. 이제 나의 법적 권리를 인정을 받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펙션 보통 이제 많이 들어가죠. 300불에서 500불. 뭐 더 비쌀 수도 있고요. 어프레이저 피 같은 경우에는 이건 모기지 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기지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감정평가인데 CMHC랑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이 집을 검사를 하는 거죠. 이 집이 문제가 없이 뭐 멸종한 집인지 실제로 존재하는 집이어야 되고 그리고 뭐 난림공사한 집이면 안 되고 그냥 이제 집을 짓게끔 되면 그러면 인스펙션이 제가 안 들어가도 시티에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또 따로 들어와요. 근데 제가 불러가지고 이제 또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먼슬리 익스펜시즈 같은 경우에는 뭐 모기지도 있는데 텍스도 들어가죠. 이 집의 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넣어놓은 기입을 한 숫자에 따라서 뭐 자동적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여기 잡히고 그리고 뭐 유틸리티 뭐 제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이거다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요 숫자가 나중에 바뀌죠. 그 유틸리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들어갔나 62불 정확히 아니에요. 이거 싱글 하우스라서 그리고 렌트용이라서 뭐 물세도 아무래도 더 많이 들어가고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 많이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죠. 프로퍼티 인슈런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핸드폰비, 뭐 케이블, 뭐 인터넷, 뭐 생활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돈들이라서 이 정도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인터레스트
그 5% 다운 페이먼트를 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이제 모기지 어마운트 투데이가 지금 빌려야 되는 돈이 29만 5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린서펄 페이드 오프 오버 텀은 그 이제 5년 동안 4만 불을 이제 제가 넣은 거예요. 그럼 25만 불은 여전히 은행 빚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 4만 불은 내 소유가 되는 거고요. 약간 렌트투 온도 이거랑 약간 비슷한 거죠. 그 은행 대신에 셀러가 그 셀러 파이낸싱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미 그렇게 한번 했죠. 셀러 파이낸싱으로 은행 대신에 그렇게 해서 그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소득을 벌 수가 있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이제 오늘은 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기초적인 내용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깊게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사실. 그래서 지금 레이트가 어떻게 그 변화가 되어 왔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2008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내려와서 뭐 경기 부흥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점차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2.09%까지 떨어졌다가 저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인가를 받았어요. 그 이제 전에 저희가 했었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포더빌리티 이거 CMHC로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모기지 앤 하우싱 코퍼레이션의 약자예요. CMHC. 한국으로 치면은 LH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얼만큼까지 그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Annual Household Income을 보시면 이제 제가 10만 불을 넣었거든요. Before Tax예요. 그 세 전인 거죠. 뭐 대략적으로 10만 불을 넣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퍼머넌트로 고정적으로 일을 하게끔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수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2년 동안의 최근 2년 동안의 수입을 그 평균으로 잡습니다. 그럼 작년이랑 재작년의 평균 수입인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한 10만 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잘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조금 더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다운 페이먼트는 이제 요거는 앞전에 보여드린 집을 예시로 했어요. 그 이제 15,000 그 30만 불 정도 되는 집에 5%를 잡은 거죠. 그게 대략적으로 한 15,000 정도가 돼가지고 15,000을 넣었고 모기지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3.5로 잡았습니다. 이거 예시예요, 예시. 그리고 그 몬슬리 익스펜시즈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 알바타고요. 그 여기 이게 잠깐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데 집을 제외한 다른 생활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식비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주유비 뭐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 1,500으로 잡을게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조건이라고 하면 이제 30만 불까지 어포더빌리티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이제 높여볼까요? 이 숫자가 바뀌죠. 다운 페이먼트를 5%까지 할 수 있는 그게 바뀌기 때문에 더 바꿔볼까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GDS랑 TDS에 관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 저기 뭐냐 영상으로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 뭐 GDS, TDS 컬큘레이터라고 쳤어요. CMHC로 마찬가지로 또 이제 들어왔고 여기 이미 그게 있으니까 일십, 백, 천, 만, 10만 1년 수입이고 그리고 몬슬리 모기지 페이먼트 1600이라고 잡았어요. 히팅 50불이에요. 그리고 프로퍼티 택시즈가 한 300으로 잡고요. 콘도피는 뭐 싱글 하우스니까는 지로라고 잡고 이거는 없다라고 치고 카드 나가는 거 100불 뭐 비클 100불 이거는 없으니까 0이라고 넣고 뭐 콜큘레이션 해보도 이거 예시예요 예시. 자, GDS가 35%, TDS가 42%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요게 요 파란색 선 있죠? 35%, 42%.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까 여기 보시면은 몬슬리 모기지 페이먼트가 이게 집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하면서 이제 이게 만약에 매달 내야 되는 돈이 높아지면 그러면은 금액이 커지는 거죠. 집값이 높으면 매달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약간 수정을 해볼게요. 한 달에 내는 돈이 2,400이다. 그러면은 한 4억, 5억 정도 되는 집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도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2,400에 해당이 되는 집이 한번 찾아보죠. 화면을 크게 해가지고 나오네요. 이제 지금 제가 캘거리에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캘거리로 지금 그냥 찾았어요. 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이제 이쪽에서 일반적인 뭐 전형적인 하우스죠. 여기에 컬큘레이션에 들어가시면 다운 페이먼트는 2만 불을 해야 되고 그럼 모기지가 이거 뭐 대략적으로 이제 다시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잡으시면 그건 이제 1973이 되는 거죠. 아까 이거를 계산할 때 제가 2400이라고 넣었죠. 그러면은 5억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보통 1억에 한 600 정도씩 늘어나거든요. 이거 내용을 좀 잘 따라오시려나 모르겠네. 5억으로 할까? 자, 5억짜리 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컬큘레이터를 다시 들어가면 나왔나? 오케이. 자, 현금은 25,000불을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고 25년에 마찬가지로 3.5%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2,500이 조금 이제 안 되는 돈이 나왔죠. 그럼 내 연봉이 10만 불이고 내가 따로 빚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한 5억까지는 모기지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4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